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쿠팡의 매출액이 지난해 41조, 그래서 쿠팡의 과징금은 1조 2천억 원이에요. 3%. 1조 2천억 과징금 물어야겠죠? 법대로. 대한민국 전국민 데이터를 공공재로 만드셨어요. 통신사 해킹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아주 매력적인 쇼핑 관련 데이터까지요. 3,370만 개. 이번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계정의 수입니다.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싸이월드 사태에 맞먹는 규모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보다 큰 역대급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쿠팡 사태가 싸이월드, SKT 유출 사태 때보다 파장이 큰 이유는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 목록 등 생활 밀착형 정보까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됐잖아요. 예,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통지해줬어요? 그 부분도 추가로 좀 더 세심하신 그 비밀번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 본인이 사는 곳이 그렇게 돼 있으면 비밀번호 바꾸자고 할 겁니까? 두자고 할 겁니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탈팡, 갈팡을 넘어 쿠팡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된 상황. 대한민국 이커머스 플랫폼 1위 기업이었던 쿠팡은 왜 역대 최악의 보안 참사 한가운데 서게 된 걸까요?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태의 유출범으로 지목된 건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 이 직원은 쿠팡 재직 당시 인증 절차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명키를 발급받았던 건데 퇴사 후에도 쿠팡이 이 서명키를 폐기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서명키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더라도 직원이 퇴사하는 즉시 서명키는 폐기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특히나 이 서명키가 최상위 보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서명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The investigation so far suggests that the threat actor gained access to the private signing key. We believe that the attack was perpetrated by the use of a stolen and obtained private signing key to generate forged signing tokens. 쉽게 말하면 각 사용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복사해주는 마스터키를 훔쳐간 수준이라는 겁니다. 퇴사 후 중국으로 돌아간 이 직원은 무려 5개월간 쿠팡 내부망을 맘대로 들락날락하며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것이죠. 유출자가 중국인 직원이라는 점도 논란의 한 축입니다. 인터넷 기업의 핵심인 인증 관련 부서에 외국인을 배치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쿠팡이 AWS 즉 아마존 클라우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럼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걸 씁니까? 그때 한국 지역에 있는 걸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개인정보는 한국 지역에 보관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정보가 타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나온 행정명령도 중요 정보나 개인정보 중에서 아주 민감한 것들은 외국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나온 걸로 제가 알아요. 저는 뭐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블라인드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쿠팡은 해당 글은 과장됐고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 개발자들이 근무하는 건 맞지만 국적 분포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반응. 쿠팡은 미국 시애틀과 워싱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인도 벵갈루루, 대만 타이베이 등 해외 각지에 개발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이 늘어나면서 보안 위협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은 이 직원이 회사 측에 협박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는 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역대급 유출 참사 후 쿠팡이 보인 늦장 대응도 화를 키웠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오후 언론에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사용자들 대부분은 다음 날에야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하루가 지난 30일에 나왔습니다. 30일에는 앱과 PC 버전 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사과문이 2일에는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도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 쿠팡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것도 없애버리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지금 수천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장사 좀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010년 창업했는데 쿠팡 INC는 2021년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상장했습니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인 셈입니다. 법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경영 총괄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 자산입니다. 우리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 합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높아지는 상황. 김 의장은 쿠팡 INC의 의결권 7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대준 한국 쿠팡 대표는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내 책임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쿠팡 전체 전 세계 매출의 8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박 대표께서. 그러니까 해외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 비즈니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 법인에서 이루어진 일은 제가 가급적 제 책임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쿠팡 INC의 미국 공시에는 우리는 한국 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소매업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의 최고 운영의사 결정자는 우리의 최고 경영자, 즉 김범석 의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뭘 할 거냐라고 계속 물었잖아요.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범석 의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의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한국 대표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자가 와서 그 배상에 대해서 얘기하란 얘기예요. 사태 수습의 핵심은 2차 피해를 막는 겁니다. 유출된 정보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아직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에는 2차 피해가 의심된다는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어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 이거 설명 안 해주시면 대혼란입니다. 무성의한 대응, 2차 피해 우려까지 겹치면서 탈팡, 갈팡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가 잇따라 개설되는 중인데 주요 카페들의 누적 가입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쿠팡 집단 소송 카페 가입자 수는 15만 명에 달하고요. 1일에는 피해자 1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들이 경쟁적으로 집단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은 승소하면 피해를 본 소비자 전체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미 2차 피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쿠팡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적 피해 구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국내 최악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전례 없는 참사라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반복 검증하는 보안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나 쿠팡은 퇴사자의 서명키를 폐기하지 않는 치명적인 보안 관리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안이했던 태도는 결국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무너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